남북 철도 협력 사업이 어제 최종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번 회담은 남북 정상 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남북 간 철도 연결 및 현대화 관련 사업 추진 약속의 후속 조치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의 핵심인 남북 철도 연결의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 하겠습니다. 남북은 어젯밤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동해선, 경의선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실천 대책 5개항이 담긴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남북 사이에 끊어진 철도를 복원하고 현대화하는 물리적 차원을 뛰어넘어서 남북이 상호 신뢰를 확인하고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뜻이 담겨져 있다 할 것입니다. 한반도 철도가 이어지면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을 지나 국경으로 러시아와 유럽까지 가는 날이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내일 열리는 남북도로협력회담에서도 기쁜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통일은 나중에 하더라도 끊어진 허리를 이어 한반도에 피가 돌게 해야 한다라고 하신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유훈을 다시 한번 새기며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 동북아 경제번영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여야는 하루속히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오늘 오후부터 원구성 협상이 이루어지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6.13 지방선거의 민심은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 정쟁을 중단하고 평화와 민생을 중심으로 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라는 것입니다. 여야 모두 심기일전해서 긴밀히 협력하는 협치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 몰두했던 부끄러운 국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후반기에는 반성과 성찰 위에 평화와 민생, 개혁의 성과를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후반기 국회가 일하는 국회, 민심의 국회, 신뢰의 국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법농단 진상규명이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로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사법농단은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일로서 어떤 성역도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어제 대법원이 검찰에 410건의 증거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앞서 대법원의 자체 조사와 비교해도 턱없이 모자란 분량일 뿐만 아니라 증거 능력마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자료입니다. 이와 같은 보여주기식 증거 제출로 인해 대법원의 개혁 의지마저 의심받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한 재판 거래는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이자 사법농단입니다. 통상 절차를 들먹이며 사실상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법원의 행태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심지어 진상규모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업무용 컴퓨터가 디가우징된 사실까지 드러나 국민의 사법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증거인멸로 조사를 방해할 목적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은 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정권의 요리사로 전락한 사법부의 위상을 되찾고 삼권 분립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데 대법원이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제부터 세월호 미수습자를 찾기 위한 추가 수색이 재개되었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수색 현장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원고의 남현철, 박영인군, 양승진 선생님, 권재근 혁규 부자가 이번에는 꼭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8월에는 선체조사위가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사회적 참사 특조위 또한 본격 활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산 감소, 인력 부족 등으로 공공연하게 방해받았던 이전 특조위와는 달리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에 접근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안전과 진실을 바로 세워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의 요구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